네, 여기는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과 고광동 사이에 있는 중간쯤 되는 지역인데요. 커다란 재래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시장 한 중간쯤 위치해 있는 오늘의 맛집인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게로 들어왔고, 네, 곰탕 종류, 국밥 종류, 수육, 그다음에 전, 그다음에 수육 구이 그렇게 돼 있네요.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게끔 키오스크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주문 눌러볼까요? 곰탕류, 국밥류, 세트 메뉴, 사이드 메뉴, 음료의 주류. 아, 빨간 게 안 보이는군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고요. 세트 메뉴를 한번 시켜볼까요? 맑은 돼지국밥 1인 세트 하고요. 사이드 메뉴로 이 집의 고기 완자전이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하고요. 네, 추운 겨울에는 뭐니 해도 국밥이죠. 예전에 제가 국밥집을 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 제 과거 동영상을 보시면은 순대국밥집 몇 집 소개시켜 드렸고, 해장국집 몇 개 소개시켜 드렸죠. 더불어 감자탕집도 소개시켜 드렸고, 그렇게 소개 드렸었는데 서울에서는 잘 없죠. 부산이나 경상도 지방에 가면 굉장히 많은데 돼지국밥이라고 하죠. 돼지국밥과 순댓국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단순히 순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도 아니고, 단순히 머릿고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도 아닙니다. 그 설명은 좀 이따 차차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현지까지 와서 돼지국밥을 먹을 수는 없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먹겠죠. 하지만 오늘은 윗지방에도 분명히 돼지국밥집이 있다는 거 찾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해 놓은 집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안지는 한 10년이 넘은 집인데 그 집도 괜찮아요. 근데 그 집이 지난주에 불이 났습니다. 성동 국밥집 한번 찾아보시면 기사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집이 불이 나서 그 집은 갈 수가 없고 이 집을 오게 되는데요. 이 집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미리 계획을 세웠던 그런 집입니다. 이 집은 특징이 있다면 이제 돼지국밥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산에서 먹는 돼지국밥하고 좀 다릅니다.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울 사람들에 맞게 조금 변형됐다고 해야 되나요? 좀 진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오리지널 부산 사람인데 그 부산 돼지국밥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집은 좀 다르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쉬운 거는 지난번 영상 때 노슈거 그 소주만 마시지 말고 빨간 소주 좀 마셔주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댓글도 있고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지금 빨간 소주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아쉽지만 여기는 빨간 소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 소주는 다음 편으로 다시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지난번에 이 집에 왔을 때 좀 해프닝이죠.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랑 같이 답사차 왔었는데 세트를 두 개를 시켰어요. 다른 세트죠. 하나는 얼큰 세트, 하나는 그냥 일반 세트 두 개를 시켰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국밥은 제대로 나왔어요. 얼큰한 것도 나오고 그냥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근데 세트인데 세트를 안 주시는 거예요. 착각을 하신 거죠. 그냥 국밥만 시킨 줄 알고.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세트를 주셨어요. 그 세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웃기는 거는 세트를 한 개만 주셨어요. 세트 두 개 시킨 거거든요. 하나만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갖고 저 이게 세트 두 개 나온 거 맞나요? 하고 여쭤보니까 하시더니 죄송하다고. 그래서 또 부랴부랴 또 세트를 한 개를 더 만들어 주셨어요. 바쁘지 않았거든요. 저희밖에 없었어요. 사장님이 남자분이신데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대충 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그런 웃기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솔직히 조금 됩니다. 오늘도 세트를 제가 하나 시켰거든요. 세트를 아니라 또 국밥만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또 안 주시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 섞인 걱정이 조금 있는데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일부러 그러시는 걸까요? 재미삼아? 아무튼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고요. 가게는 굉장히 분위기가 깨끗합니다. 국밥집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죠. 돼지국밥과 순댓국밥의 차이. 순대 넣고 안 넣고 빼고요. 그건 제외시키고요. 둘 다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머릿고기를 집어넣는 것도 있고요. 머릿고기를 집어넣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순댓국밥집은 머릿고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돼지국밥집은 머릿고기를 집어넣는 곳이 있고요.
머릿고기를 조금 넣거나 아니면 다른 거랑 섞어서 아니면 전혀 넣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돼지뼈를 넣어서 팍 구워서 국물을 육수를 내는 게 돼지국밥입니다. 그리고 순대국밥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고기들을 통째로 삶아서 국물을 내는 분, 아니면 돼지고기 말고 소 잡뼈나 소의 사태 부분이나 심지어는 닭고기 이런 걸 여러 가지 믹스해서 자기만의 또 육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돼지국밥집도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국밥인데 왜 국물을 이렇게 내? 순댓국밥인데 왜 국물을 이런 식으로 내? 라고 얘기 따질 수는 없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시대가 변하면서 이 국물이 우리 집에서 내세우는 국물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주인 특유의 어떤 노하우가 가게마다 각각 다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게도 특유의 육수를 내는 방식과 또 고기가 특수 부위가 또 들어갑니다. 이따 나오면 그 특수 부위에 대해서 어떤 부위인지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만찬부터 한번 볼까요? 이쪽부터 무말랭이, 된장 고추지, 고추 절임, 양배추, 고추, 양파를 넣은 식초하고 간장에 절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는 찍어 먹은 소스인 것 같습니다. 마늘하고 고추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곁들임으로 먹거나 아니면은 돼지국밥에 얹어서 먹으라고 부추하고 양파하고 살짝 소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병 완자전이 나왔네요. 한 병? 예, 요 손가락으로 한 뼘 정도 됩니다. 완자전인데 일종의 떡갈비 같기도 하고 고기전 같기도 합니다. 좀 이따 먹어보기로 하고요. 또 메인이 나왔죠? 이제 돼지국밥 그리고 밥. 돼지국밥 한번 볼까요? 따로 다대기가 풀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당면인가요? 네, 당면 좀 들어가 있고 숙주나물, 그다음에 파, 그다음에 부추, 그리고 들깨 살짝 올라가 있고요. 국물은 약간 설렁탕 국물 같죠? 네, 돼지국밥에 들어있는 살은 여기는 역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말하는 머릿고기 같은 게 들어있지 않고요. 전지와 등심 덧살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등심 덧살을 이제 가불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고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물부터 한번 맛을 볼까요? 간은 필요 없고요. 전혀 맵지 않습니다. 후추만 살짝. 그리고 부추를 좀 더해 보겠습니다. 보통 다대기를 넣어서 먹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다대기 없이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이 간이 뭐 진짜 할 정도로 간이 딱 맞습니다. 완벽합니다. 따로 소금이나 새우젓은 필요가 없어요. 깊으면서도 깔끔한 맛인데요. 마법의 가루를 넣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거의 퍼펙트한 맛입니다. 누린 맛이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어쨌든 오늘도 한잔 하겠습니다. 살짝 쌉싸름한 게 좋네요. 쌉싸름해도 좋아요. 가브리살을 얇게 쓰는 것 같은데요. 소스에다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야들야들하고 고소하고 질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누린내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숙주나물을 많이 넣어주셨네요. 오리지널 돼지국밥은 아주 부추가 엄청 많죠. 여기는 부추가 들어있긴 하지만 부추보다는 숙주나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세트가 이거 포함입니다. 수육인데요. 마늘종 간 식초에다가 삭힌 거, 그 다음에 고기 자체는 가브리살, 등심 덧살이죠. 등심 덧살을 얇게 썰어서 삶은 것 같습니다. 고추냉이 살짝 얹어서 수육을 한 상태에서 토치로 고기를 위에 살짝 그려서 약간 스모크 향이 살짝 납니다. 첫 맛은 뭐지? 베이컨인가? 느낌이 오다가 바로 수육 맞구나. 수육 특유의 고기 삶은 맛이 딱 납니다. 수육 보통 먹는 수육들 있잖아요. 삼겹살로 하는 집도 있고 목살로 하는 집도 있고 항정살로 하는 집도 있고요. 집마다 틀린데 머릿고기로 하는 데도 있고 여기는 등심 덧살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얇고 부드럽습니다. 담백하고
그리고 스모크 향. 그렇게 아우러진 수육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로 시킨 한뼘 완자전. 옆으로 해서 반면으로 보면은 좀 떡갈비나 동그랑땡 같은 속 같은 느낌이죠. 술이 또 없네. 좀 이상하네 또. 아무것도 안 찍고. 돼지고기 맞고요. 식감은 겉에가 많이는 아니지만 좀 바삭한 편이고 안에는 정말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그리고 그을린 맛이 살짝 나고 고기 위주의 동그랑땡 그런 느낌입니다. 간은 짭조름할 정도, 짜진 않고 짭조름할 정도로 간간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괜찮아요. 떡갈비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가래떡 같은 거 좀 다져 넣거나 아니면 고명으로 조금 가래떡 썰어놓은 거 올라가 있으면 떡갈비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느끼할까봐 청양고추를 위에 썰어주신 것 같아요. 같이 먹으니까 좋네요. 훨씬. 이렇게 해서 오늘 메뉴 돼지국밥, 그 다음에 수육, 그 다음에 한뼘 완자전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먹어야 되겠죠? 그만 설명하고. 약간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수육이랑 돼지국밥이랑 이 고기가, 근데 이게 등심살이 겹치잖아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이제 3병? 아니네요. 2병 반밖에 못 마셨네. 뭐 아시겠지만 항상 촬영 끝나고도 나머지 반병에서 1병 정도는 보통 더 먹습니다. 오늘 돼지국밥집에서 잘 먹고 갑니다. 반찬도 거의 다 먹었고요. 수육도 맛있었고, 그 다음에 한병 완자전 요만큼 나왔습니다. 아우 이거 남기냐고요? 아이 술이 반병 남았는데 그러면 안주를 남겨야지. 다 먹으면 깡수로 먹습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갑자기 왜 눈물이 나죠? 죄송합니다. 노래가 지금 이 영상에 실을지 모르겠지만 오르막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정인이라는 가수분 있잖아요. 약간 허스키한 그 가수 여자분. 제가 멘트를 하면서 그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딱 갑자기 욱하는 건 아니고요. 욱하는 건 화가 나는 거고 제가 울컥하는 그런 게 느꼈습니다. 아시죠? 제 나이 때 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울컥하고 막 드라마 보면서도 뭐 와이프보다 더 울고 뭐 그런 거 아시죠? 잠시 이거 3000% 빠졌고요. 하여튼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는요, 나중에 영상을 보시고 오실 분들은 고강동과 원정동을 잇는 일자 형식의 긴 시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큽니다. 여기도 재래시장인데요, 제일시장이라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 오시면 한 중반쯤에 위치한 가게인데 제일시장을 쫙 구경하시고 제일시장 안에도 맛집이 되게 많습니다. 충분히 맛보시고 좋은 구경하시고 재미 보시고 여기 한번 만약에 들리시게 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식 돼지국밥,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정의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서울식 돼지국밥. 한 번 더 말씀드리네요. 빨간 거 못 먹어서 죄송합니다. 반드시 다음에는 빨간 거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빨간 거 먹었는데 다음 주에는 그 하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빨간 걸 먹냐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때는 어떡하지? 그때는 빨간 거 하나, 하얀 거 하나 그렇게 놓고 먹으면 되나? 어쨌든 오우, 반병은 넘어요. 우리는 싸가주는 가더라도 남기고는 안 갑니다. 크린콜이라고 하죠. 테이블 치우는데 알콜로 쓰는 거는 우리는 용납 못 합니다. 반드시 다 먹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